나이돈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주는 힌트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해석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이돈 박재호 어드바이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장은 거래대금에서 시장이 주는 힌트 해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고요. 삼성전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도 보이고요. 단골 손님도 보입니다. 어떤 특징 잡아볼 수 있을지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일단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즉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어떤 수급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항공주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육해공에 들어가는 대형 어떤 무기 체계 또는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어떤 시뮬레이션 장비까지도 사실 연구, 개발, 생산, 공급 또 더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전방위적 방산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묵직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해외 수출권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세상 방산주들이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 와중에도 대장주로서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될 어떤 시점에 좀 도래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상승세 또 오버슈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고가까지 보여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의 고점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형적인 어떤 상승 추세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거래대금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밀려도 조정을 주더라도 12만 원 선까지 조정을 줄 것이며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면 역시나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폴란드라든지 여러 곳에 뭐 K9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연습기 또는 이제 소위 이제 전투기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까지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매출 즉 실적에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해외 인지도가 상당 부분 높아졌었고 소위 이제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에 좋다라는 것이 정평이 나 있는지라 추가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올해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함께 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주항공 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섹터로 좀 확대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위 추세 추종 전략의 어떤 따라서 내가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끌고 가신다라면 전혀 매도하실 이유가 없겠고 나는 그래도 좀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13만 원 정도로 이탈했을 시, 즉 13만 원 이하 12만 원 사이 가격, 12만 5천 원 정도 전후 가격에서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라면 12만 5천 원부터 12만 원까지 좀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평단가를 그 이하권으로 유지해 주신다라면 충분히 가져가심에 큰 문제가 없으시겠고 사실 방산주들이 이제 오늘 뭐 현대로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이 어떤 전쟁 테마라든지 다시 이것이 불거지거나 뭐 이런 순환매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 또는 연구 개발한 그런 무기에 대한 어떤 수출 이슈라든지 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재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방산 테마에 대해서 내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이벤트적인 상황에서 좀 짧게 거래하시는 것이 지금은 일단 그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깔끔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장이죠. 동시효과를 잡아라. 여기서 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고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좀 날이 많이 덥죠. 네. 오늘 기사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미국도 지금 사실상 전년도에도 이제 가뭄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들렸었고 남미 쪽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중국까지도 사실 이 엘니뇨 현상 자체가 거의 지구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 정말 엄청난 더위를 견디셨을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이제 누보라는 종목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곡물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지구상의 곡창지대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밀 생산량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조차도 사실상 지금 현재 아마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예년처럼의 어떤 생산량을 지금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아예 탈퇴라든지 파기 정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외신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2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을 텐데 중간에 돌발 악재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곡물주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앞서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한일사료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좀 남은 종목 누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창고라든지 뭐 밭에 가보시면은 비료푸대에 뭐 누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종종 보실 텐데 즉 농약과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질산을 활용한 또는 암모니아수를 활용한 그런 어떤 비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테마주로도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종가는 대략적으로 2,900원 이하로 좀 마무리를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2,800원 이하로 좀 밀렸을 시에 2,700원까지 지지를 확인하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만약 추세를 정확하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500원을 손절선으로 잡겠고 그 이후에 목표가는 3,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위원님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1차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뉴스의 영향력도 추가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은 뉴스에 좀 휘둘리는 성향이 좀 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가 한 2, 3일 정도 반복되다가 마지막 날에 한 4일째, 5일째 되는 날 굵직한 기사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보라든지 또 이제 곡물과 관련된 이슈 역시 마찬가지 지금 가뭄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생산량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밀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기사가 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인 신고가도 충분히 경신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AS 저희 장 마감 이후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장 문부터 닫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회복력을 보이면서 고점에 임박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빨간불까지 켤 수 있을까요? 지수와 수급 종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월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숨고르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이 2,600선까지 나왔는데요. 2,600선을 지난 6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이탈하면서 마무리되진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있었지만 저점 대비로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양대 지수의 마침표가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장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미터 역할을 할 미국장이 없는 월요일 하루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그 지점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좀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2,600선 역시나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2,609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장중 저점이 881선이고요. 장중 고점이 889선으로 나왔는데요. 고점에 더욱더 가깝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구간 넘어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수급 바로 이어서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기관, 외국인 오늘은 팔자세로 일관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외국인 막판까지 팔았습니다. 3,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특히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IT 업종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 매도. 기관은 그래도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 막판에 2시 이후에 물량 많이 줄인 구간이라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자 우위세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그 규모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8원선에 오늘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128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10원 정도면 급등이라고 환율 시장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80원선까지 훌쩍 올라섰다라는 부분. 연준 쪽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구간에서의 움직임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20일 날 중국 쪽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이후에 환율의 변동성도 이번 주에는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머니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비로 했을 때 상승폭이 눈에 띄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세에 3% 넘게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팔자 우위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나마 사이즈가 큰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기대가 많고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2차전지 내에서의 흐름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IRA 법안에 대한 노이즈도 그중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LG화학 지분 이 소식 들리면서 4% 넘게 큰 폭으로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소재 쪽,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는 선전을 해주는 모습 오늘 특징적이었는데요. 에코프로가 4%대 빨간불 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한 쪽 인터넷입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림 확인이 됐습니다. 2%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받아내고 있는 종목 인터넷 쪽 가운데 특히 카카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인 종목 한다면 우주항공, 국방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종가 기준으로 17% 넘게 오름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장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는데요. 파리 에어쇼 그리고 순방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향후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다 단단한 움직임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쪽도 있었지만 하나오션은 유독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 2.8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테마성으로는 곡물주에 대한 관심도 강하게 움직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시장 좀 중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장세로 이번 주 그림을 그려야 될지 좀 헷갈리기 때문에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들려주세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600.49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를 한 번쯤은 이탈하는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혹여라도 진행 중에 2600포인트를 이탈하는 시장 하락 움직임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반등 국면 또는 2600포인트를 돌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횡보라든지 어떤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라면 일단 좀 손절매라든지 좀 비중을 좀 줄일 그런 어떤 계획을 좀 미리 잡아두시는 것이 좋겠고,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밀리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이고,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군들을 보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같이 곁들여지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주가의 어떤 하락세를 방어해준다든지 또는 끌어올려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돌다리도 2번, 3번, 4번 두들기고 실질적으로 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뭐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겠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소 아슬아슬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행 구간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72,000원대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그래도 안정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72,000원을 회복치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더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2, 3개월 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권이실 테니까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원까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고 지지를 받아줌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이탈치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2,6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찬가지로 1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버틸 필요 없이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신규 매수를 보류한다든지 갖고 있는 물량 축소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월요일장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침의 상황이긴 했지만 내일서부터 그래도 충분히 2,600포인트 이탈치 않는다라면 반등의 가능성 또 상승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수주와 개별주 같이 묶어서 잘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2,600선이 지지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군요. 네.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종목의 흐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 핫하니까요. 5월 15일에 주신 한일 사료 먼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다시 강합니다. 당시에 식량 안보 문제 안건 발의 예상된다라는 네. 점 포인트로 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당시에 6,800원을 제시받아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6,820원 선의 종가입니다.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누보와 마찬가지로 좀 뉴스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밀이라든지 또 이제 곡물과 관련된 좀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하는 상황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상 정고점 부근 내에서 박스권을 그려내면서 계속적으로 거래와 또는 갭 상승을 좀 보여주지만은 추가적인 수급이 좀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6,7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충분히 내가 물량 좀 모아간다든지 손절선을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아마도 지금 현재 어떤 기후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곡물과 관련된 어떤 수급 상황이 다소 좀 불안정하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지금 현재 내가 현금 쥐고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상방으로 7,100원 정도 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게 된다라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종목 시간이 돼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인프라고 중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신 종목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썼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심이 많은 섹터인 만큼 중간 점검도 꼭 필요할 듯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게 되면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심리적으로 매도의 욕구가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형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가격권 대에서 어떤 저점을 높여주게 된다면 한두 번쯤에 어떤 오버슈팅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지금은 보유를 하고 끌고 가야 될 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목표가로 주신 가격이 18,000원인데 계속 가지고 가자? 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AS 두 종목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일단 미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만 파리에서 에어쇼도 나오고 해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훌륭한 마감 파트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나의 눈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